JTBC, MBC에서 보도를 막 쏟아냅니다.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자, 지금까지는 수사 외압 사건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종호가 누구길래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지? 그리고 누구에게 했길래?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 선배님. 응,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응,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응. 아,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예.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자, 이런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충격적이죠. 이거 말고도 추가로 더 나온 게 있는데 공익제보자가 이거를 진작에 방송국에 다 보내놨어요. 이 공익제보자가 누구냐?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공익제보자로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저 추악한 진실을 터뜨렸다라는 건데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이런 녹취록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종호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 이종호는 VIP는 김건희가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이야. 김계환. 얘라이 누가 김계환을 VIP라고 부르니? 자, 이런 변명이 나옵니다. 황당한 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임성근도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명 로비 의혹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과연 그럴까?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게 터지니까 이제 호떡집에 불 났지. 2023년 7월 28일 오전에 김계환 사령관한테 사의를 표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께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결재한 게 7월 30일, 결재를 번복한 게 7월 31일이다. 누군가의 임성근 구명 로비가 있었다면 늦어도 이종섭한테 이 결재를 번복한 7월 31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사의 표명 사실은 8월 2일경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의 표명 전으로 어떤 민간인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바 없다. 그러니까 이 변명이 얼마나 웃기냐면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고 8월 2일에 내가 사의 표명한 게 알려진 건데 어떻게 구명을 하니? 근데 누군가 알았다면 누군가 알았다면 이 변명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니? 자, 타임테이블을 한번 봅시다. 7월 8일 오후 2시 경북경찰에서 임성근 불송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7월 8일 오후 6시에 임성근이 나 불송치 된 거 봤지? 응? 허위사실 주장한 사람들 법적 조치하겠어. 다 사과해.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오후 1시 하와이에 있는 윤석열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또 낼름 취임 15번째.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녹취 파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7월 9일 오후 7시 방송국 김규현 변호사 이 사람들은요 이걸 다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마치 예측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경북경찰에서 임성근 빼고 임성근이 나 수사 제대로 받았더니 나 혐의 없잖아. 나한테 나 괴롭힌 놈들 다 법적 조치할 거야. 큰 소리 치고
거부권 행사하고 자 이제 방송국에서 터뜨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딱 맞죠. 이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 하와이. 얼굴 왜 이래? 야 얼굴 뭐야?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우리나라의 영부인이에요. 이거 얼굴을 뭔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얼굴에다가. 어? 자 이것만 있는 게 또 아니라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임성근 사성장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해병대 사성장군 나올 거거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4월 윤 정부 임기 내 해병대 사성장군 나온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게 해병대 사성장군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 얘기가 김건희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김건희는 해병대에 사성장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개입한 거 아니냐. 와, 그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죠. 이 녹취를 잘 뜯어보면요 군 경찰 인사 관여 정황도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들려드린 거 말고 보여드린 거 말고 다른 녹취도 있는데 추가로 지금 더 나올 겁니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군 인사에 개입하는 거죠. 외부 사람이 누굴 통해서 했을까? 이종호가 누굴 통했을까? 김건희겠지. 임성근 별 3개 달아주려고 했잖아.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이걸 어떻게 알아? 지금 사령관은 별 3개입니다. 해병대 제일 높은 게 별 3개야. 그러니까 해병대의 꿈이 별 4개를 만드는 거예요. 별 4개를 만드는 게 해병대의 뭐 지위가 올라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별 4개가 생기면 그 밑에 별들 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해병대의 존심 이것도 있지만 자기 자리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그리고 경찰 인사 관련된 언급도 나와요. 경무관인 한 경찰 인사를 언급하는데 오늘 땡땡 것도 연락이 와가지고 땡땡 것도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자, 그 김규현 변호사가 땡땡이 누군지 묻자 이 전 대표는 땡땡땡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자, 경무관의 인사를 어딘가에 부탁했고 그곳에서 연락이 올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무관은 치안감으로 승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경찰 인사, 군 인사에 막 개입을 해. 이종호라는 사람이. 근데 무슨 백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냐? 이종호는 윤석열하고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누구예요? 김건희예요. 그럼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다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국정농단 확실해지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한동훈이 김건희의 문자를 씹었다. 이게 지금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은 왜 김건희의 문자를 씹었을까? 사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이상하죠. 대통령 부인과의 문자를 주고받은 게 어떻게 사적인 게 됩니까? 한동훈의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내가 핸드폰으로 텔레그램으로 주고받는 건 그냥 사적인 거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대통령 부인과 나눈 문자 대화는 사적일 수가 없잖아. 근데 한동훈은 사적이라고 말했어. 그 얘기는 뭐야?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한동훈하고 김건희는 수시로 계속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어. 그냥 사적인 대화든 뭐든 계속. 그럼 무슨 얘기를 주로 나눴을까? 한동훈하고 계속 뭔가를 나눴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뭘 개입하고 뭐 하라 마라 얼마나 많은 지시를 내렸을까? 법무부 장관일 땐 또 얼마나 많이 했을까? 비대위원장일 때는 또 뭘 요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김건희와 오랜 기간 대화해 본 결과 이런 거에 대답하면 피곤해진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혼자 해본 거예요. 대답을 아예 안 했어. 이상하잖아. 안 된다. 뭐 된다. 이 대답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한동훈은 사적인 대화라고 얘기를 해. 사적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 대통령 부인과 주고받는 대화가 사적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워낙에 자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적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이 대답하지 않은 건 이거 대답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사과 안 할 걸 뻔히 아는데 뭐하러 대답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요. 토론회를 합니다.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거기서 대답했으면 일이 더 커졌을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더 큰 공격을 받고 있을 거 아니냐. 한동훈은 알고 있었어. 여기 대답하면 좆된다는 걸. 어차피 사과도 안 할 거면서 나한테 막 저렇게 하는 거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상상을 막 해보는데 이상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김건희가 들쑤시고 다닌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빡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종호가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건 김건희 백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군 인사, 경찰 인사 막 설치고 다니네? 누구 백으로? 김건희 백이겠지. 윤석열 백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김건희가 도대체 어디까지 헤집고 다녔다는 뜻이냐. 이게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보낸 문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그 사안만 가지고 딱 얘기한 게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야, 법무부 장관 때는 한동훈한테 얼마나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했을까. 비대위원장 때는 뭐해라 얼마나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한동훈이 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한동훈이 대답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의 스타일을 아니까. 자, 이제는 이 사건 수사 외압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자, 방송국이 작정하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타이밍 재서 하나씩. 자, JTBC랑 MBC가 이 녹취록을 이미 2달 전에 입수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경북청에서 불송치 나는 것까지 기다렸고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이틀까지 기다린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저도 이유를 막 추론하고 있었거든요. JTBC랑 MBC가 이거를 딱 쥐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탄핵을 노리는 거다. JTBC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제가 정리를 하려다가 인터넷에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어서 요걸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동의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요. 자, JTBC 녹취록을 이미 2달 전에 입수했습니다. MBC도 같이 입수를 했어요. 지금 녹취록 VIP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뭐 구라를 치고 있다. 김건희 관련 직접적인 녹취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계속 터트릴 예정이에요. 오늘도 하나 나온다. 내일도 나온다. 지금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방송사 광고 집행기관 코트라가 올해 JTBC는 70% 삭감했고 MBC는 100% 삭감했어요. 한동훈 당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터트린 거다. 이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한동훈이 지금 친윤계랑 텔레그램 문자로 싸우면서 김건희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한동훈이 얘기하고 있죠. 한동훈 당대표 되면 최상병 특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윤석열은 조국 혁신당 한동훈 특검 카드를 쥐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최상병 특검이 먼저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가장 힘이 약해지는 한동훈 당대표 시기를 맞춰서 지금까지 녹취록을 들고 벼르고 버틴 것 아니냐. 공수처는 이미 조사 완료됐고 검찰 기소 의견 전달만 남은 상황이다. JTBC, MBC만 믿고 기다리는 중이다. MBC도 이진숙 임명 직후 바로 사장 교체 민영화 수순이라서 두 방송사가 이번 건 사활 걸고 직진하려고 하는 거다. 최순실 때처럼 이제부터 매일 터트릴 것이다. 오, 납득이 됩니다. 이 글에서 제가 제일 설득된 건 한동훈 특검 카드를 윤석열, 김건희가 쥐고 있어요. 자,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다? 한동훈 특검 올라오면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해버려. 한동훈 너 죽어봐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서로의 약점을 다 쥐고 있는데 한동훈이 먼저 터뜨리느냐 윤석열이 먼저 터뜨리느냐 선빵 필승 싸움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판 보면 윤석열, 김건희는 한동훈 당대표 절대 안 돼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도 그걸 알지. 근데 여론조사가 좋잖아. 이대로 가면 이길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다? 당대표가 됐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김건희가 윤석열이 이준석 당대표 끌어내리는 거 보세요. 당대표가 됐는데 막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 그냥 억지로 끌어내리는 사람인데 한동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그 자리에 둘 것이냐? 아니, 그냥 두지 않는다. 가장 좋은 카드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했어. 특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 먼저 치지 않으면 자기가 날아간단 말이야. 최상병 특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분석은 설득력 있어.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은 서로 쥐고 있는 카드가 약속 대련할 수 없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약속 대련을 해도 진검으로 하면 안 돼요. 다치거든. 하나씩 센 걸 쥐고 있으니까 이걸 쓸지 안 쓸지 서로 모른단 말이야. 근데 쓰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먼저 뽑아야 돼. 내가 최상병 덮어주면 윤석열도 한동훈 특검 덮어주겠지. 근데 혹시 쓰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최상급 특검 덮어줬는데 윤석열이 한동훈 특검 쓰면 어떡하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김건희는 명품백 이거 소환하려고 그러는데 발끈하잖아요. 나 소환 못한다. 난리 났어. 그건 뭐야? 못 믿어. 검찰을 못 믿어. 짜고 치는 고스톱 해주려고 하는데도 그조차도 못 믿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 통과될 가능성 꽤 생긴다. 이런 분석인데 납득이 돼요. 서로 쥐고 있는 카드가 너무 핵폭탄이야. 내가 윤석열을 믿고 최상병 특검을 덮어주는 그 짓을 했는데 윤석열이 한동훈 특검 쓰면 안 쓴다는 보장이 있나? 누가 먼저 쏘느냐. 근데 턴이 한동훈한테 먼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분석은. 그래서 MBC랑 JTBC는 지금 타이밍에 터트린 거고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자, 거부권 행사했어? 재의결해야 되는데 재의결은 언제 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재의결 표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도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엄청 흥미진진해졌죠.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고 탄핵열차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탄핵열차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무궁화호였다가 지금 KTX 막 달려갑니다. 지금 탄핵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그리고 JTBC랑 MBC에서 무슨 카드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쪽에선. 대응도 이제 어려워요. JTBC랑 MBC가 이걸 쥐고 있었어. 2달 전에.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이건 작정하고 탄핵시키겠다는 거예요. JTBC랑 MBC는 이걸로 이 정권 끝낸다. 사활을 걸었습니다. JTBC는 모르겠지만 MBC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여기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MBC 민영화돼요. 지방방송국부터 하나 둘씩 팔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약 물고 이 정권 무너뜨리자라는 각오로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다. 서로 간에 물러설 수가 없어. 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될 것 같아요.